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고 현명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아들을 성실히 키워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홍씨였는데 겉으로는 얌전하고 공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홍씨는 혼인 전부터 결혼하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큰 재산이 없었고 조그만 초가집과 작은 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어요. 뭐야, 이렇게 가난해서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담? 그녀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공손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님, 제가 밥 해올게요.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도 힘든데 왜 맨날 저만 부려먹으세요? 이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요. 어머님, 집을 팔고 한양으로 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아챘지만 직접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장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지요. 며느리야, 장에 가면 쌀 한 되만 사오겠니? 하지만 홍씨는 전 장에 가는 게 귀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직접 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자 홍씨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산이 이게 다일 리 없어. 이 집에 숨겨둔 재산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녀는 장롱을 뒤지고 바닥을 두드려보며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정말 돈이 없단 말이야? 화가 난 홍씨는 시어머니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시어머니를 내쫓고 남편과 단둘이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녀는 하루빨리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계략을 꾸몄어요. 며칠 뒤 홍씨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일부러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소곤거렸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시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정정하신데.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홍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넘어진 소리에 놀라 남편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홍씨는 곧장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까도 혼잣말을 하시고 이제는 넘어지시기까지. 혹시 노망이 드신 건 아닐까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홍씨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밥을 짜게 해놓고는 어머님, 요즘 입맛이 이상하세요? 왜 짜다고 자꾸 하세요? 라고 물었고 숟가락을 일부러 치워놓고는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여보, 어떡하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당한다고 며느리를 쫓아낼 수도 없지. 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더 나쁜 계략을 꾸미도록 놔두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욕심을 부릴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홍 씨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쫓아낼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곧 이 집의 주인은 나 하나뿐이 될 거야. 홍 씨는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한 계략을 더욱 정교하게 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놔두면 저 늙은이가 계속 집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계속 같은 말을 하자 점차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 씨는 아예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몰래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일부러 깨뜨리고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여보! 어머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남편이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깨진 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자 홍 씨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까 혼자 나와서 그릇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웅얼웅얼 이상한 말을 하셨다니까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는 자고 있었다. 네 며느리가 잘못 본 것이겠지. 홍 씨는 속이 끓었어요. 이 할멈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리 없지. 그녀는 그날 이후에도 꾸준히 거짓말을 이어나갔어요. 음식을 일부러 타게 해서 시어머니 탓을 하고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어머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어머니가 정말로 이상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은 거세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홍 씨는 속으로 비웃었지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속셈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몰래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사는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박씨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인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박씨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는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를 벌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계략을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일부러 며느리가 엿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집 뒤뜰에 묻어둔 보물이 있는데 이제 늙어서 찾지도 못하겠구나. 홍 씨는 자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번쩍 떴어요. 뭐?
보물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시어머니의 방문 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옛날에 시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황금 두덩이를 땅속에 묻어두셨지. 하지만 이제 내가 힘이 없어 꺼내지도 못하겠구나. 홍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어야 해. 내일 당장 찾아야지. 그러게 시어머니, 얌전히 노망 걸린 척 쫓겨나 주시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다음 날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홍 씨는 곧장 삽을 들고 뒤뜰로 나갔어요. 이 할멈이 어딘가에 황금을 묻어뒀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야지.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에 황금이 있을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홍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그러던 순간 땅을 세게 파다가 갑자기 삽이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흥분한 홍 씨는 손으로 흙을 치우고 땅속을 뒤졌어요.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과 돌멩이 뿐이었어요. 뭐야 이게? 이건 황금이 아니라 썩은 나무랑 돌멩이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너도 참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일부러 보물이 있다고 말한 건 네 속마음을 시험해 보려던 것이었단다. 홍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변명할 틈도 없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삽을 들고 땅을 뒤지는 홍 씨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홍 씨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네 아내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단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말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묻어둔 보물을 찾겠다며 저렇게 땅을 파고 있더구나. 여보, 전부 오해예요.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거라니까요? 분명히 어머니가 여기를 땅을 뒤지면 황금이 나온다고 어젯밤에 혼잣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망이 난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였어요. 그래, 나도 어제 어머니가 황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바로 너의 뒤에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잠에서 깼지 뭐야. 그럼 제가 하는 혼잣말도 다 들은 거예요? 그래, 어젯밤에 네가 그랬잖아. 얌전히 노망 걸린 척 쫓겨나 주시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라고. 너 말이야. 여태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한순간에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거짓말과 탐욕은 모두 밝혀졌고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거라. 어머님을 속이려 한 것도 모자라 보물까지 훔치려 하다니. 이제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남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그녀는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홍씨인가 봐. 그렇게 욕심이 많다며? 아이고, 시댁에서 나가게 될 정도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마을 사람들은 홍씨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부모님조차도 그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네가 남의 집 귀한 며느리가 되어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홍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지요.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다시 받아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는 집 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려 하니 집안에서는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를 대신할 새로운 며느리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홍씨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였지요. 어머님, 오늘 밭일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그래, 며느리야. 네가 와주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홍씨는 그 문을 차마 두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는 법입니다.